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으로 탄핵 운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돕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쉬운 이재명, 윤석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차기 대선을 범죄 혐의자끼리 붙이려는 고도의 책략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대선 패배 후 고발사주 사건을 빌미로 국회를 장악한 그 힘으로 탄핵을 획책하여 식물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협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선 본선에 북의 김정은이가 개입하는 모양새를 닮았습니다. 이런 정치 공작은 그만하십시오. 우리 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런 야비한 책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리와 여배우 스캔들, 형수 쌍욕에 휩싸인 품행제로 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이나 하십시오. 5달이나 남은 대선에서 그런 품행제로 후보로는 대선 못 치를 겁니다. 여기자들은 어떻게 네.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 얘기를 하셔요. 아까 그 친구가 네. 그러면 왜 어르신들은 왜 윤을 좋다고 할까 하니까 그 일종의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분노를 풀고자 하는 복수심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2030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재인 정권 싫어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친구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복수를 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자기들 생각은 자기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나의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 앞에 놓인 이 현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사실은 그 복수심이 있지만 그것은 조국하고 할 때는 그거 복수할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이렇게 능력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가 엄벙덤벙 되는데 복수하기는 하겠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생각보다 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복수를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오랫동안 검찰총장으로 조국 추미애하고 맞섰던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제일 당한 놈이 제일 복수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표현을 하자면. 근데 사실 조국 수사 이후를 빼면 그 잘못된 일들부터 해서 다 윤석열이 검찰의 책임자로서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그거를 많은 그 여러분들이 속 후련하게 윤석열이 지난 정권을 다 다시 적폐로 몰아서 다 탈탈 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기도 거기에 개입돼 있거나 뭐 할 것들이 과연 한두 개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것들도 많은 그렇게 후련하게 복수 못할 거고 본인도 지금 와서 그런 보복 이런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윤석열의 어떤 수모 같은 거를 너무 생각하면서 이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근데 저는 그 2030 여기자들 여기자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자기 남편이 한 얘기인데 자기가 되게 공감이 가서 무릎을 탁 쳤다고 그러던데 이거 그 남편이 한 얘기. 근데 그 남편은 이제 탈진보랄까? 이제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금 이재명은 지지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대요. 그렇죠.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 조폭, 성남시 조폭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와 그다음에 그 어떤 약간 이렇게 보면 어깨 막 이렇게 패거리 막 지으면서 으쌰으쌰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윤두환이라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2030들이. 그래서 전국구 전국구 조폭 이렇게 그 남편은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한 명은 성남시 조폭, 한 명은 전국구 조폭. 그런데 한 명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홍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싫어하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양가적인데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러면서 좀 막 반말도 어떻게 보면 하니까 좀 선도 좀 넘긴 하는데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거든요. 네. 오히려 질문 좀 허술한 질문했다가 역으로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기자들이 더 긴장하게 하는 또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까다롭죠. 그쵸.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약간 이상한 수준 떨어지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면박 이러면 주고 또 막 면박을 그러거든요. 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막 공손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홍준표는 직설적이라. 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예측 가능한 후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자 또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홍 할아버지, 홍 할아버지.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어쨌든 그 오늘 이 사과 사건 요게 또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전두환 발언보다 사실은 오늘의 사과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대중들한테 미친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대중들한테는. 네, 전두환 발언은 사실은 뭐 그 역사의식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과는 그냥 이렇게 즉자적으로 이미지에 의해서 바로 떠오르는 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젊은 여성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이 사과 인스타를 딱 보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지금 캠프를 봐도 그래요. 홍준표 후보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정치 기득권이 특히 교체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 둘씩 홍준표 후보 캠프로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 모이고 있고 최재형 원장님도 비슷하시잖아요. 뭐가 바뀌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에는 뭐 세불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선수 올리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길 것 같으면 그쪽에 이렇게 줄 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잘하시던 분들 또 한 자리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득권, 정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한 7, 80%가 거기에 막 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뭘 기대를 했냐. 이 사람 신인이니까, 정치 신인이니까 신선하게 하길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1등도 하고 있었고,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정치 기득권이 다 모여 있어, 거기. 그리고 그들이 윤석열 후보를 옹이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뻔한 거예요. 어떻게 농공행상 할 것이고 자기들끼리. 네, 그러면 이게 바뀌기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20대, 30대를 추천하고 했을 때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그 캠프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30들이 젊은이들이 기득권이 바뀌고 내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나도 그 정치권에서 일단 기득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사회 각 분야에서 기득권 교체가 조금씩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누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 당에 오래 있었던 홍준표 후보가 그러나 비주류로 평생을 있었던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재밌네요. 아니, 페넨에서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보다도 기득권 교체를 보고 홍을 지지한다. 딱 이 메시지는 그렇죠. 두 개가 다 되는 거죠.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2030의 마음속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좋겠네요. 2030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홍을 물론 근데 만약에 윤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득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재명도 그런 어떤 반골의 네. 캐릭터가 좀 있기 때문에 그쵸. 윤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그런 면에서 윤 네.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모일 가능성이 있고 여튼 그래서 이 네. 정권 교체 플러스 기득권 교체까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후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기득권 교체를 할 걸로 기대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는 기득권의 대변자가 돼버린 이제 윤 후보 이런 이제 결과가 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거를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기득권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은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자연 소멸적으로 사라지지 네, 않습니다. 그냥 네. 뭐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떠먹여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부딪히면서 저도 계속 실패해 왔는데 네. 안철수하고도 시도하고 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층이 되게 기득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 MZ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세대는 잘 못했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해보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하다 보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쉬운 상황 아니에요. 정말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기득권의 어떤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서 새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좀 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는 믿어. 이 바람을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쟁취한다 생각하시고 쟁취. 네. 그래서 절대로 기가 죽지 마시고 네. 쟁취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하여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쟁취한다는 게 커뮤니티나 뭐 이런 그 또래들과의 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도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설득해야 돼, 설득이죠. 설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부탁하고.